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의 권력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는지 경제적, 정치적 이유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독일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승전국들은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들이밀며 독일을 완전히 옥죄기 시작했죠. 알자스 로렌 같은 영토를 잃고 군사력은 10만 명 이하로 제한받았고 무엇보다 약 330억 달러 전쟁 배상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4천억에서 5천억 달러쯤 되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1921년에 베르사유 조약의 배상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독일 정부는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거였죠. 그 결과가 1923년에 터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1달러가 4.2조 마르크까지 치솟았고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수십억 마르크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이 됐으니 국민들의 생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924년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국제사회가 나섰어요. 미국이 주도한 도스 계획으로 독일에 약 2억 달러 차관을 빌려주고 배상금을 좀 연기해줬죠. 이 돈으로 독일은 잠시 경제를 안정시켰어요. 1929년 대공황 독일 경제의 붕괴. 자, 이제 1929년으로 가볼게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독일을 강타했어요. 독일은 도스 계획 덕분에 겨우 회복 중이었는데 미국이 차관을 회수하고 투자를 멈추면서 경제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1932년에는 실업률이 30%를 넘어서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업은 파산하고 빈곤이 급증했죠. 게다가 세계 무역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관세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관세율을 40, 50%까지 올렸고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조치를 했어요. 독일 수출은 1929년 136억 마르크에서 1932년 57억 마르크로 60%나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가 커졌어요. 1917, 1930년대 초 공산주의와 사회 갈등. 여기서 잠깐 1917년으로 돌아가 공산주의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러시아 혁명 이후 독일에서도 공산당이 세력을 키웠어요. 특히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에 끌렸죠. 이들은 자본주의를 끝장낸다고 외쳤지만 중산층과 보수층은 공산주의를 재산 몰수와 혼란으로 봤어요. 이 갈등은 1930년대 초까지 계속되면서 사회를 양극화시켰고 나중에 극우 세력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1930, 1932년 히틀러의 경제적 기반. 이제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예요. 1930년대 초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아무것도 해결 못했고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죠. 여기서 히틀러가 나섭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경제 재건, 베르사유 조약 폐기를 약속했어요. 또 중요한 게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해서 대기업들, 그러니까 크루프나 IG 파르벤 같은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 회복과 반공주의라는 공통 목표가 이들을 묶어줬어요. 1933년 히틀러 총통이 되다. 정치적 이유. 1933년 드디어 히틀러가 권력을 잡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냐면 먼저 바이마르 공화국이 너무 약했어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4년 동안 내각이 20번이나 바뀌었으니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죠. 의회는 분열되고 경제 위기 속에서 무능력자로 보였어요. 반면 히틀러와 나치당은 달랐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요제프 괴벨스의 선전은 최고였어요. 게다가 SA 같은 준군사 조직으로 폭력을 써서 공산주의자와 반대파를 억눌렀죠. 결정적인 순간은 1933년 1월 히틀러가 보수파 정치인들, 그러니까 파펜이나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거래를 한 겁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총리로 세우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2월에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터지자 히틀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대 세력을 싹 숙청해버렸습니다. 1933, 1936년 국민 지지와 경제 회복. 총통이 된 히틀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1933년 선거에서 나치당이 43.9% 득표율을 얻었고 경제 회복도 시작했죠. 아우토반 건설, 군비 확장 같은 공공사업으로 실업률을 1932년 30%에서 1936년 4% 미만으로 떨어뜨렸어요. 국민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지지하게 됐죠. 히틀러는 공산주의와의 충돌을 질서 회복으로 포장하고 반대파 억압은 강한 독일이라는 비전으로 정당화했어요. 1936, 1939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1936년부터 전쟁으로 가는 길을 봅시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군비를 키웠어요. 1936년에 라인란트를 재무장하고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죠. 그리고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회복과 정치적 통제가 이런 공격적인 팽창을 뒷받침했지만 결과는 수백만 명의 희생과 세계적인 비극이었어요. 결론.
여러분, 히틀러의 권력 장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1918년 전쟁 패배, 1923년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 국민적 생활 고통, 1929년 대공황의 연이은 전 국민적 생활 고통,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무능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죠.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절망과 나치의 공약이,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조직력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분열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엔딩.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